많은 사람들이 발달장애인의 자립을 생각하면 탈시설을 떠올리고는 합니다. 발달장애인 25만 명 중 2만 4천 명이 거주시설에 살고 있습니다. 시설에 사는 발달장애인들의 자립. 그러니까 탈시설은 부족해도 많은 재료들이 준비되어 있어요. 그러나 집에 사는 발달장애인들의 자립은 조금 덜 이야기됩니다. 돌봐줄 수 있는 가족이 있다는 이유로 집에 사는 발달장애인은 자립을 꿈꾸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피플퍼스트 서울센터에서는 2020년부터 지난 3년 동안 글쓰기, 사진, 이야기로 나와 가족, 자립을 나눴습니다. 알게 된 것은 우리 모두가 생각하는 자립의 모양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집에서 부모님과 쭉 같이 살고 싶다고 말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사는 것이 행복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은 자립을 했어도 혼자 생활하는 것을 차근차근 해나가려 남의 집과 원래 집을 오고 가요. 어떤 사람은 집에서 자립을 하고 싶어도 어떻게 해야 할지, 나는 혼자 살 수 있을지를 스스로 의심해요. 자립을 하더라도 어떤 일들은 대처하는 법이 어려워 당황스럽고 짜증이 나기도 하죠. 또 처음에는 자립을 꿈꾸지 않았지만 지금은 자립을 꿈꾸기도 합니다. 집에 사는 발달장애인의 자립. 사람들이 몹시나 꿈꾸지만 함부로 말하기 어려워하는 그 자립. 성인이 됐음에도 부모의 지원과 허락을 받아야 할 수 있다고 여겨지는 그 자립. 너무도 많은 재료들이 필요한 우리의 자립. 이런 복잡한 마음들, 집에 사는 발달장애인인 우리는 자립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집에 사는 발달장애인의 자립, 하거나 말거나, 못하거나 안 하거나,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권순재고요. 지금 일하는 곳은 모두 다 카페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2년 동안 화곡동에서 자립하고 있는 박현철입니다. 제가 일하는 데는 피플버스 서울센터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자립을 꿈꾸고 있는 소영민이라고 합니다. 저는 지금 일하는 곳은 중국 송기정 센터에 다니고 있습니다. 저는 오준이라고 합니다. 제가 다니는 곳은 무형시행 건축사무소 일하고 다니고 있어요. 네, 주우는 자립했나요? 안 했나요? 남의 집하고 우리 집 자립을 했습니다. 독립을 했습니다. 자립 경험 인내에 대해서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할 텐데요. 먼저 나에게 자립이란 내 부모님에게 의존하지 않고 나 스스로 집 생활을 하는 것, 내 의지대로 사는 것, 부모님이랑 돌봐주면서 성장하면서 이제 자기의 의지를 키우는 시기에 이렇게 살다가 이제 성인이 되었을 때 독립을 하게 되는 거죠. 의지가 이제 생겨나게 된다면 이성 친구랑 같이 살기 위해서 또 다른 감정이 만들어지거나 아니면 모태솔로처럼 혼자 사는 사람이 있거든요. 저희는 자립한 계기로는 10년 전에 자립생활 체험홈이라는 데에서 일주일 동안 산 계기로 자립을 시작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어떤 발달장애는 혼자 살고 있다라는 것을 저도 들었고 부모님도 들어가지고 자립을 권유했습니다. 부모님이 이제 60대가 되어서 부모님의 짐을 덜기 위해서 꼭 자립했다는 생식의 시작이었고 부모님도 이제 제가 자립을 하면 부모님도 좋을 것 같아서 이제 자립을 했습니다.
이 사진 기억하시나요? 이 사진을 보면서 이 말은 발달장애인들은 좋지 않다고 생각했거든요. 부모를 키우는 게 짐이 되다 보니까 그 짐이 잔뜩 쌓여서 더 이상 돌봐주기 힘들다면서 시설을 보내지는 그런 발달장애인들이 많은데 저희 부모님은 그렇게 권유하지 않고 자유하고 계속 그 외식 그 요구하고 있는 부모라서 2021년 2월부터 이제 자립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때 백펄 버스트 서울센터에서 일을 하면서 월급이 안정적으로 들어오고 지원받을 수 있는 곳이 생기면서 자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화곡동에서 이제 월세를 구했습니다. 천만 원 보증금과 월세는 35만 원. 이 정도면은 싼 편입니다. 다른 곳에서는 한강변에 있는 아파트, 그런 비싼 아파트, 쓱 인기가 있는 집보다는 관리비가 싸고 월세나 전세도 싸서 당일수도 편안하게 살 수가 있어서 좋았습니다. 이 자유를 하면서 느꼈던 경험을 보면은 이게 제가 살고 있는 집입니다. 컴퓨터 있어요. 그리고 세면대도 있죠. 세탁기도 있죠. 자유에 대한 좋았던 점을 이야기할게요. 부모님에게 의존하지 않고 독립해서 사니까 자유롭고 부모님에게 간섭받지 않아서 내 뜻대로 살 수가 있어서 행복함. 이제 부모님도 저에 대한 기분이 좋아지니까 편안한 마음이 들었고 힘든 점을 독립을 하니까 부모님이 안 계시지 않아서 이제 집안을 혼자 해야 되고 부모님이 없어서 외롭고 생활비도 이제 부모님이 안 계시니까 내가 내야 한다는 부담감도 있죠. 전개사회 살기도 많아서 서민들 피해를 보고 있는 것도 있어서 이 전세 살기 때문에 원래 예전에 작년에 폰을 개통할 때는 부모의 돈이 없으면은 그 폰을 개통할 수 없다고 LG U+에서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폰 개통할 때뿐만 아니라 집을 구할 때도 발달장애인 혼자 집을 구할 수 없는 그런 것 때문에 우리는 결정할 권리를 잃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집을 구할 때도 이제는 1인씩 가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그리고 한 가지 마지막 자립은 인내다. 왜 인내일까요? 자립할 때 인내가 없으면 혼자가 살아갈 때 좀 많이 힘들어요. 집안일도 나 혼자, 돈도 나 혼자, 그리고 일을 해서 돈 또는 생활비를 써야 하기 때문에 성급한 행동, 즉 막 쓰자는 것이 아니라 인내를 가지면서 아껴가 쓰자는 의미로 인내를 가지는 게 자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자유를 포기를 하지 않습니다. 집이 들지기 싫고 그리고 내 시간이 부모님 결정적 부모님이랑 같이 살면은 항상 부모님이 따라서 결정하거든요. 하지만 독립하면은 이제는 부모님이 안 계실 때지 내 의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립하고 싶은 발달장애 하고 싶은 조언을 이야기합니다. 부모님께서는 나도 자립하고 싶다고 당당하게 이야기해 주시죠. 이야기해야지 나도 자립할 수 있다는 나도 자립할 수 있다는 의지가 생깁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자립하면 안 되라고 했을 때도 좀 머뭇거리지 않고 선택할 수 있게 좀 생각하십시오. 나는 발달장애인이 아닌 인간으로서 되어받고 싶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당당하게 사회에 나설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두시고 저는 저희 사이에는 이것을 마치겠습니다. 저는 작년 2022년 10월 26일에 남의 집에 독립했어요. 순위 자립해서 좋은 점은 SRC와 가까워서 아침 운동하고 바로 쉴 수 있어서 좋아요. 세탁기 돌아가는 소리가 좋아요. 순위 자립해서
힘든 점은 청소하고 방 정리하는 건 방해하는 것이 쉽고 힘들어요. 내가 그릇을 정리도 하고 선반의 정리도 하고 선반 위에 올려놓고 싱크대에 가서 설거지도 하고 가위로 박스 상자에 햇반을 뜯고 있어요. LG 시스 모션 수동 세탁기, 인덕션, 필립스 토스터기, SK 매직 전자레인지, 책상 침대, 화장실 이대 저온아이스 주식회사, 보일러 주식회사 닌나이 코리아, 냉장고 에어컨 전등 스탠드가 있어요. 준이 지금 혼자 사는 집은 남의 집이라고 한다고 들었어요. 왜 그렇게 하게 됐는지 궁금해요. 부동산에서 집주인 신여오빠 다가구 주택 월세 계약서를 쓰고 사인했어요. 그래서 남의 집 주인이 내 집 되었어요. 아직 자립이 두려운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가족 개입 많이 하고 도와줘요 말하세요. 엄마와 은행에 많이 자주 갑니다. 서류도 많이 써보고 천천히 시작하세요. 내 마음을 먼저 준비하세요.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자립이 재미있어요. 사람들이 깜짝 놀라고 칭찬해줘요. 오준의 홀로서기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며칠 전에는 자립이 너무 좋아요. 근데 또 그 다음 날에는 전화했을 때 자립은 너무 어려워요 라고 말하면서 이제 자립에 대한 굉장히 복잡한 마음을 드러냈는데요. 그 마음을 좀 주은과 함께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한 문장씩 보면서. 그래서 주은, 남의 집 요즘 왜 싫은가요? 중국의 아저씨 어떤 아줌마가 혼낼까봐 남의 집에 가기 싫어요. 같이 있어서 외로울 때도 있고 같이 있어서 화가 날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자립에 대한 주은의 어떤 마음들을 한 문장씩 저희가 풀어봤어요. 네. 순재는 이렇게 하고 싶은 말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가족과 함께 살아도 행복한데 꼭 자립을 해야 하나요? 저는 지금처럼 살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네, 그럼 순재에게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재에게 저희 모임은 사실 우리 모임은 좀 어려웠죠? 네, 좀 안 맞는 것 같고 어떤 점이 우리 모임과 맞지 않았나요? 자립에 대해서 잘 이해가 안 되고 저는 가족이랑 사는 게 더 행복했어요. 순재는 왜 자립을 하고 싶지 않나요? 자립하게 혼자 적응하기가 좀 어려워. 그래서 가족이랑 사는 게 더 행복하다고 했는데 지금 가족하고 사는 게 더 행복한 이유가 뭐예요? 뭐 쇼핑을 하거나 뭐 같이 가끔 외식을 하거나
휴가 되면 같이 여행 갔다 오거나 그런 것들. 네, 맞아요. 순재에게는 가족이랑 그런 활동을 하는 게 더 행복하다라고 말을 하면서 자립을 하고 싶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자립을 하고 싶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조금 더 아까 얘기한 거에서 조금 더 설명해 줄 수 있어요? 혼자 뭐 어떻게 해야 좀 어렵고 청소 같은 것도 먼지가 많으면 계속 쓸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좀 불안하기도 하고 그래서요. 밥하는 것도 좀 아직 배우지를 못해서요. 생각해보면 자립은 이제 구체적으로 내 생활을 해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뭔가를 생활을 해나가는 것을 구체적인 것을 잘 알지 못하면 사실 자립을 생각했을 때 너무 막연하게 두려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순재는 그런 이야기를 해줬고요. 바리스타로 일하면서 저의 생활이 생기니까 가족 간의 관계도 더 좋아졌어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네, 순재는 생각해보면 학교 졸업하고 바로 바리스타로 일을 했죠. 학교 네. 자퇴하고 나서 그랬구나. 자퇴하고 나서 했구나. 네. 그래서 바리스타로 일하면서 순재가 제가 약간 설명을 해도 될까요? 네. 순재가 이야기 그날 했던 것은 바리스타로 일을 하면서 이제 생활이 이제 집에만 있지 않게 되고 혹은 학교에만 있지 않게 되고 내 돈을 벌게 되고 내 개인 시간이 생기고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까 가족 간의 관계도 더 좋아졌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순재가 돈 쓰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순재는 그러면 바리스타 하고 나서 월급을 받죠? 예, 월급을 어디에다 쓰시나요? 쇼핑하고 외식하고 돈 생기면 뭐 여행 가기. 순재가 가족에게 외식도 많이 같이 산다고 들었어요. 맞나요? 예, 가끔 뭐 커피 전문점 가서 커피도 사고. 음식이 아니라 커피였어요? 네, 외식도 그렇구나. 하고. 이제 집에서만 생활하지 않고 바리스타로 일하면서 순재의 표현으로는 이제 엄마에게만 매달리지 않고 나의 생활이 생기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순재는 가족이랑 사는 것이 그냥 너무 행복해서 저희가 이제 자립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했을 때 순재는 근데 자립을 꼭 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을 했었어요. 그래서 순재가 또 질문하고 싶은 게 있었어요. 저의 생활이 생겼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순재의 하루 일과는 어떻게 돼요? 그러면 아침에 일어나서 잘 때까지 6시 아침 먹고 6시 씻고 6시 반이나 한 50분 사이에 출근하고 나서 높은 준비하고 퇴근 시간은 2시에 하고 집에 와요. 집에 와서는 뭘 하나요? 집에 와서 뭐 과일 먹고 근력 운동하고. 네. 그러면 순재는 자립에 대해서 그런 마지막 질문이에요. 미래에는 자립을 하고 있을까요? 안 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가족과 살고 있을까요? 가족과 살고 있는 것들. 가족과 같이 사는 것이 행복하면 굳이 자립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순재는 던져준 사람이에요. 네, 그래서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 혹시 또 하고 싶은 말 있을까요? 네, 없습니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순재 이야기를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형민은 사실 그 전엔 자립을 안 하고 싶다고 했는데 지금은 자립을 하고 싶다고 말하는 사람이에요. 일단 첫 번째 질문입니다. 형민에게 자립은 어떤 뜻인가요? 자립의 뜻은 엄마랑 뭐지? 따로 사는 거?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생각한 이 엄마랑 따로 사는 게 자립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네. 그럼 예전에는 자립을 하고 싶지 않았다고 말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자립을 하고 싶지 않았던 이유는 엄마랑 같이 살면 기분이 좋았기 때문에 그런 이유도 있고 그 집에서 혼자만의 자유를 잘 즐기고 있다는 생각에 저는
굳이 자립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약간 바뀌었어요. 지금은 자립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는데 이유를 들을 수 있을까요? 가족이 그 불편할까봐. 가족이 형민을 불편해할까봐 어떤 뜻인지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줄 수 있나요? 가족이 그러니까 그 아무것도 도와주지 않고 놀다 보니까 제가 안 도와줄 수 있어서 엄마가 좀 힘든 것도 있다 보니까. 가족과 함께 지내는 것이 이제 조금 불편해졌다는 소린가요? 네, 조금 어떤 점이 좀 많이 불편하다고 생각했어요? 간섭. 간섭과 잔소리. 또 다른 것도 있나요? 다른 거는 없어요. 간섭과 잔소리. 응. 네, 그런데 형민이 우리랑 쭉 자립에 대해 가족과 자립을 이야기하다가 이런 말을 했었어요. 가족이랑 행복해도 꼭 자립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어떤 뜻인지 설명해 줄 수 있나요? 그 가족이랑 같이 살고 행복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좀 제가 좀 크다 보니까 그 같이 그 엄마한테 의존할 수가 없을 것 같아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형민이 덧붙인 말을 제가 좀 설명해도 되나요? 네. 네. 형민이 그날 이렇게 말했어요. 내 가족이 나 때문에 힘들 수 있어요. 도와주지 않거나 청소를 안 한다거나 그러면. 그런데 형민이 이런 말을 들을 때 기분에 대해서 또 설명했어요. 네. 막 이것 좀 도와줘, 저것 좀 도와줘라 할 때 좀 듣기가 조금 싫었다. 내가 알아서 도와주고 싶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좀 불효자여가지고. 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도 했어요. 가족한테 의지가 많이 되는데 기댈 곳은 가족밖에 없는데 나는 왜 또 다른 사람에게 기댈 곳은 없나 하면서 외롭게 느껴진다라는 말도 했었거든요. 좀 의견이 안 맞으면 좀 외로워요. 어쩌면 내 행복하다고 느끼는 것은 나만의 생각일 수 있기 때문에 네, 가족이랑 행복해도 가족이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면 좀 슬프고 많이 외로운 기분이 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네, 자립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또 마지막으로 또 자립을 했을 때 상상하는 나의 집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한번 얘기해 줄 수 있나요? 컴퓨터도 있는 거고 제가 로망은 꾸미는 거지예요. 어떤 것들을 꾸미는 건가요? 집을 파란 색깔로 해서 제가 좋아하는 뭐 배우나 뭐 연예인이나 뭐 그런 사진을 있는 거. 그러면 형민은 여기서 마무리해도 될까요? 네. 네, 알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발달장애인도 자립할 수 있어 라고 말하지만 그 밑에는 혹시나 저 사람이 장애가 심하니까 자립 못하지 않을까? 아니면 가족이 동의하기 어렵다는 이유, 아니면 또 현실적으로 이제 탈시설과 다르게 이제 정부의 정책이 이제 거의 없어서 원가족이 이제 자립의 모든 과정을 책임지고 함께해야 하는 어려움이 사실상 있는데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지만 많이 하지 못하는 질문이 못하거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살 집과 돈, 그리고 내 옆에 이웃, 이게 세 가지가 우리의 자립을 못하거나에 해당하는 이야기라고 많이들 이야기를 했어요. 첫 번째는 내가 살 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건 현철이 잘 얘기해 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요즘 그 전세 사기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사실 전세뿐만 아니라 월세도 사기가 일어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집을 구할 때는 잘 골라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집을 구할 때 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대책을 세우면 좋을 것 같고 집이 싼 거 좋긴 한데
그 사실 복덕방을 찾아가서 그 좀 구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형민이 이제 자립하는 것에 대해 어려움을 이야기했을 때 살집을 구하고 알아보는 게 너무 힘들다고 했어요. 네, 그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줄 수 있나요? 그러니까 그 돈이 워낙 비싸다 보니까 내가 어떻게 살지, 돈을 어떻게 마련할지가 약간은 좀 어렵다. 그럼 어떻게 우리는 집을 구할 수 있을까요? 돈을 많이 벌어서 돈을 더 많아서 그 좋은 집을 계약할 수 있게 이렇게. 네, 알겠습니다. 혹시 주은도 집 구하는 과정에서 많이 어려웠나요? 내가 돈이 너무 비싸서 내가 살 집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은은 어떻게 돈을 마련했어요? 월세 전세 내가 살 집은 남의 집 돈은 우리 집 돈은 남의 집에 가서 내가 살 집이 없었어요. 아파트 임대 값이 돈이 너무 비싸요. 형민이 저번에 잠깐 이야기했었는데요. 이제 발달장애인이 이사 온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하는 말, 그리고 내 옆에 이웃이 누가 올지 몰라서 너무 무서워.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좀 나눴는데요. 내 옆에 이웃이 누가 올지 모른다는 것에 대해서 형민 좀 얘기해 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옆에 이웃이 그 뭐냐면 왜 발달장애인이 왜 거기로 왜 오냐, 그런 편견들이 좀 많이 있을까봐 조금 걱정이 되고 약간 무섭고 그 이웃 간에 갈등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약간 좀 걱정이 돼요. 왜냐면은 그 발달 장애는 혼자서 못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왜 집에서 나오냐 이런 말들 때문에. 그런 말들을 들으면 기분이 어때요? 좀 비참해지지 않을까요? 나를 나쁜 사람으로 생각하고 막 그러는 것 같아서. 형민은 내 옆에 어떤 이웃이 왔으면 좋겠어요? 저는 약간 그 피플 센터들이 왔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저희 엄마가 옆에 이웃으로 왔으면 좋겠다. 엄마, 아빠, 누나, 전화 남의 집 돈은 우리 집에 같이 살고 싶어요. 제 옆 이웃 하면은 부모님, 저희 피플버스트에서 일하고 있는, 하지만 네, 그- 원래는 벗어날 수 없습니다. 사실은 그 이웃이 그 사실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어도 내 옆 이웃의 부모님이랑 그 피플버스 서울센터 활동가 같이 있으면 불편해요. 근데 왜 센터 사람들이 와서 옆에 있으면 좋겠어요? 맨날 너무 좋긴 한데 네. 계속 있으면은 또 불편함을 드릴 것 같아가지고. 이제는 그 퀴즈를 좀 낼까 하는데 맞추신 분들에게 선물을 드린다고 합니다. 자, 시작해볼까요? 자, 첫 번째 문제. 자립 이야기에 없는 멤버. 4번 석영입니다. 자립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를 나눌까요? 1번이요. 어두운 집에 없는 물품은 1번 냉장고, 2번
2번 세탁기, 3번 에어컨, 4번 만화책, 4번 만화책. 이번 이야기자인데 여기서 저의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제가 작년에도 탈시설 발달장애 이제 한 3명이 모여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은 자입 이야기까지 사업을 하면서 이렇게 만드는 정말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내년에도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은 한번 이제는 다른 발달장애들의 이야기가 들어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약간 좀 가족 이야기를 굳이 해도 될까라는 생각이 좀 걱정이 많았어요. 왜냐면은 조금 불편하다고 해가지고 엄마께서 화가 나지 않을까 약간 걱정이. 근데 잘한 것 같아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뭐 조금 후회되는 것도 있고 그래가지고. 오늘은 다른 이야기 토크쇼도 재미있었습니다. 내년에 2024년 연도에 people 글쓰기 다른 이야기 해보고 싶어요. 무대 선거 좀 어렵지만 즐거웠습니다. 내년에 모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순재, 현철, 형민, 주우는 이제 각자의 방식으로 온 힘을 다해서 자립과 관련된 이야기를 했는데 다들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다만 이제 들으신 분들께 이제 저희의 이야기가 좀 궁금증이 남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예를 들면 이제 순재가 말했던 가족과 사는 게 행복하다면, 가족도 좋다면 꼭 자립을 해야 할까? 이런 질문 속에 또 해볼 수 있는 건 우리가 지겹도록 말한 그런 같이 산다는 것은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건지, 어떻게 가능한 걸지, 우리는 또 어떤 이웃이 될 수 있는지를 같이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